네, 안녕하세요. 귀하게 준비한 부동산 실무 정보를 알려주는 기준입니다. 토지 계약부터 착공까지 그 부동산 상업용지 시행에 대한 실무적인 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. 이번 파트는 그 부동산 시행의 첫 단계인 토지 물색 및 계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. 원래 부동산 개발로 표현을 하는 게 맞지만 그 일반 사유지 개발과 택지지구 개발의 난이도가 좀 상당히 큽니다. 그리고 업무 차등도 많고요. 그래서 이번 정보는 그 택지지구 위주의 시행사업 정보인 만큼 그 부동산 개발이라는 표현보다는 부동산 시행으로 단어를 조정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그럼 우선 그 상업용지를 시행함에 앞서서 토지는 어떻게 찾고 어디서 물색을 하고 검토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지금 이번 편에 설명드리는 거는 그 공공택지 기준이고요. 어, 공공택지 기준으로 토지 물색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는 겁니다. 우선 그 LH공사, 그러니까 즉 한국토지주택공사죠. 가장 그 대표적으로 좀 검토를 하는 곳입니다. 그래서 LH공사에서 검토를 하는 게 있는데, 이 부분은 그 장점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나 그 소규모 시행사들이 그 사업부지 검토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. 가장 많습니다. 연초에 한 3월이나 4월쯤에서 한 해에 각 전국의 택지 개발 지구에 대해서 토지 공급에 대한 계획이 나옵니다. LH공사 들어가 보시면. 그럼 정보는 한번 좀 봐보시면 내가 이제 앞으로 건물을 지을 때 어느 지역에 관심 지역이 있다 그러면 그 지역에 토지 공급을 언제 하는지, 예, 어떻게 하는지, 그런 부분은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셔가지고 현장도 미리 한번 가보시고, 그거에 맞는 정보도 미리 좀 수집을 하시면 그 시행사업을 하시는데 좀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자, 근데 다 좋은데 그 LH공사 같은 경우에 이제 단점이 뭐냐면 일부 그 인기 지역인 경우에는 입찰가가 굉장히 좀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거의 뭐 200% 이상 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이렇게 땅값이 비싸게 되면 추후에 그 사업을 하면서 그 비싼 땅값으로 인해서 사업성이 좀 저하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. 분양도 안 되겠죠, 당연히.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게 뭐 하남이라든가 현재 이제 뭐 미사 쪽이라든가 아니면 위례 신도시, 그다음에 마곡 쪽도 좀 공실이 좀 많은 지역이 있거든요. 서울 그 대표적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인기 지역이라 그래가지고 입찰가를 너무 높게 해서 이렇게 좀 들어갈 필요는 없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한데요. 이런 부분은 또 이제 추후 제가 좀 세부적으로 좀 별도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LH공사에서 이제 토지 부분을 좀 검색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. 두 번째가 이제 SH공사죠. 이제 서울주택도시공사인데 주요 공급하는 지역은 뭐 위례, 마곡, 고덕, 은평 지역 외에 이제 서울에서 그 공급하는 택지 지구에 대해 있는 정보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 SH 공사 외에 각 지자체별로도 좀 도시공사가 있습니다. 그 경기도시공사, 인천도시공사, 뭐 부산도시공사, 대전, 대구, 울산, 광주, 뭐 춘천도시공사 등 각 그 지자체별로 도시공사가 있습니다. 이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토지를 공급하는 그 란이 다 있어요. 거기에 이제 검토를 하시면 이건 매일 올라오는 건 아니고요. 그때그때 이제 올라올 때가 있으니까 관심 지역이다. 내가 뭐 인천 지역에 뭘 하겠다 그러면 수시로 뭐 2,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서 신규로 좀 공급하는 토지가 있는지 좀 물색을 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지역별로 개발공사가 있습니다. 뭐 경북개발공사, 경남개발공사, 뭐 충북개발공사 이런 식으로 각 그 지역별, 각 도의 그 개발공사가 있습니다. 이 개발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도요, 그 토지 공급에 대한 정보를 좀 알 수가 있으시고요. 그 다음에 한국수자원공사 및 지역별 항만공사가 있습니다. 항만공사는 뭐 인천항만공사, 울산항만공사, 뭐 부산항만공사 등이 있는데, 이 보시는 것처럼 그 항만공사는 거의 그 항구를 끼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항구를 끼고 있는 지역을 좀 개발을 하려고 이제 시행을 하려고
만약에 토지를 본다 그러시면 좀 조심히 하셔야 돼요. 예, 이건 좀 까다로운데, 일단은 그 소규모, 그러니까 작은 규모의 시행사들은 접근이 좀 어렵습니다. 예, 이는 왜 그러냐면, 그 신규 택지 조성을 하는 곳이 좀 있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뭐 최근에 MTV 지역이라든가 그 밑에 뭐 이제 반달섬이라든가 이렇게 좀 서울 수도권 쪽에 이제 공급하는 곳 같은 경우에는 주변 인프라가 아직 조성이 안 돼 있습니다. 이제 막 지금 개발을 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상가 같은 경우에는 나홀로 상가일 수가 있어요. 주변에 뭐 아파트들이 들어온다 그래도 아직 그 상권이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 이제 좀 리스크가 있겠죠. 분양도 마찬가지고. 그 다음에 이거 외에 뭐 인천이라든가 부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항만이 이렇게 그러니까 항구로서의 그 자리를 잡고 있는 거를 그러니까 좀 낙후된 지역이죠. 쉽게 얘기하면 이 낙후된 지역을 그 재개발로 인해서 좀 개발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장기화돼요. 그러니까 토지가 그 다음에 뭐 이미 대기업에서 토지를 수용을 해 가지고 이제 개발 계획을 잡고 있는 경우도 많고요. 그래서 일반 뭐 개인이라든가 소규모의 그 자금력이 조금 부족한 시행사들이 접근하기에는 좀 시간적으로 장기화가 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은 좀 추천하기엔 좀 그렇습니다. 그래서 좀 큰 업체, 예, 굉장히 메리트는 있거든요. 항만공사의 이런 지역 자체가 개발만 다 되면은. 근데 우선은 신규로 조성하다 보니까 주변 인프라가 없고, 그 다음에 그 기존 낙후 지역의 재개발로 인한 시간이 좀 장기화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. 이런 단점이 있고요. 그래서 개인이나 그 소규모의 시행사들은 LH공사에서 공급하는 사업 부지를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서 입찰가 부분을 좀 잘 판단을 해서 입찰에 참여해서 이제 낙찰을 받으면 아주 좀 괜찮지 않을까. 좋은 그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,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로 그 이제 토지를 입찰하는 방법입니다. 토지 입찰 방법은 그 LH공사의 입찰 기준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우선 이제 그 입찰 참여를 위한 기준 선정이 좀 필요한데요. 이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. 자, 전국의 그 LH공사가 뭐 각 지역마다 이렇게 택지 개발 지구를 조성을 해서 뭐 상업 지역을 공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지역에 다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. 그러면 뭐 그 서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개인의 경우에 뭐 서울 수도권 위주로 좀 보시면 되겠지만 이제 뭐 그 법인일 경우에는 이제 일단은 영리를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전국을 대상으로 좀 보긴 보되 그 지역의 인기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개발 가능한 지역을 좀 많이 봐야 됩니다. 이런 부분은 좀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. 좀, 그, 전국적으로 좀 땅도 많이 봐야 되고, 이 감이라는 걸 좀 있어야 돼요. 이 땅에 대해서 여기가 뭐, 그, 예를 들면은 뭐, 혁신도시다, 뭐, 기업도시다, 그래가지고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. 네, 이런 부분도 내가 추후에 잠깐 좀 설명드리겠지만, 한 가지만 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뭐 원주 기업도시라든가 혁신도시 처음에 뭐 택지개발 지구 돼갖고 뭐 상가 분양하면 다 잘 될 건 줄 아는데 원주가 생각보다 가까워요. 서울에서 1시간이면 가는 거리기 때문에 강원도에 거의 뭐 그러니까는 그거라고 보면 되죠. 저기 강원도이긴 하지만 옛날의 강원도가 아니라는 거죠. 예, 그냥 뭐 수도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저기 원주 자체도.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기업도시랑 혁신도시에 좀 개발을 해서 상가가 잘 될 거라고 했지만 사실 원주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상가가 다 죽어 있어요. 왜냐면은 그 주말에는 다 서울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거기에 거주를 안 합니다. 예, 그래서 이제 이런 좀 세부적인 부분은 추후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뭐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그다음에 뭐 행정관날이 뭐 주변에 붙어 있다 그래갖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. 예, 그래서 입찰 참여를 위해서 기준 지역을 선정하면서 그 지역별로 기본 정보를 좀 확인해서 입찰을 할 필요가 있고요. 여기서 이제 하나 좀 팁을 드린다면은 1차적으로 옆에 이제 조회수가 나와 있습니다. 뭐 순번이 쭉 나와 있고 어떤 토지다 이렇게 LH공사 가서 보면 여기에 보면 우측에 조회수가 나오는데요. 우선 조회수가 많은 부지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는 거니까 조회수가 많은 부지 위주로 좀 체크를 하시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사업을 할 그 본인이
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 위주로 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체크를 하면 내가 만약에 이제 뭐 A라는 지역에 내가 입찰을 해야겠다. 그러면은 그 A라는 지역의 입찰 공고문을 확인을 하시는데 당연히 뭐 대상 토지에 대한 카탈로그라든가 위치 정보라든가 다 있겠죠. 부지 면적이라든가. 그다음에 용적률과 뭐 건폐율은 당연히 다 이제 그 확인하시되 여기에서 가장 또 중요하게 확인하셔야 될 게 그 지구 단위 계획 시행 지침입니다. 이거는 뭐냐면 그 그러니까 상가 외에 위에 뭐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는지, 그 다음에 뭐 제한업종이 무엇인지, 권장업종이 무엇인지, 그 다음에 그 조건부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. 뭐 업무시설을 몇 프로 이상 져야 된다든가, 뭐 이렇게 그 조건부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시행 지침을 좀 꼼꼼히 좀 보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입찰 부지가 결정이 되면 이제 지구 단위도 확인을 하고 입찰 부지도 결정을 하면 그 주변의 시색 파악을 좀 해서 간략하게 수지 분석을 좀 한 다음에 사업성 평가를 해야 됩니다. 예, 이거는 그 실질적으로 가설계라는 걸 떠서 진행을 하지만 그 가설계를 건 바이 건으로 뭐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 그 설계사무소에 위탁을 해가지고 뜨는 게 좀 한계가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설계 전에 이제 토지 면적과 용적률, 그 건폐율을 이용한 대략적인 수지 검토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걸 근거해서 토지 입찰가를 선정을 해서 입찰하는데 이 3번 사항, 이 간략 수지에 대한 거는 제가 다음 페이지에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래서 그 기본적인 사업성 평가 후에 입찰 준비를 해서 입찰가를 예상을 하는데 그 입찰 예상가는 그 사업 수지 근거하여 비율별로 그 가상의 토지대를 적용한 다음에 좀 판단을 해야 됩니다. 만약에 이제 입찰가가 뭐 한 뭐 30억이다. 그 30억을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여기에 30억에 대해서 뭐 한 100, 이게 100%죠. 30억이 원래 그 기준 땅값이 나오니까 그러면 거기에 뭐 110%다. 그럼 33억이겠죠. 그다음 33억, 36억, 뭐 110%, 120%, 130%뭐 정말 인기 지역이라 뭐 200%다. 그러면 60억. 그러니까 원래 공급한 금액에 더블로 이거를 이제 또 입찰했을 때 이게 과연 수지가 나오냐. 그 위에 분양가 측정을 해서 또 분양이 잘 되겠냐라는 거를 연밀하게 좀 그 토지대를 입찰가를 좀 판단을 해서 그 접수를 입찰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좀 가장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입찰하기 전에 중요한 게 그 토지 사용 시기는 좀 반드시 보셔야 돼요. 토지 사용 시기는. 자, 우선은 기준은 즉시 사용, 그러니까 바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2020년 뭐 6월 1일인데 6월 1일 이후에 토지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다. 그러면은 내가 지금 현금을 들고 있으니까 이거를 입찰을 받아서 바로 개발을 할 수 있는 토지 위주로 좀 보면은 가장 좋은데 예를 들어서 막 3년 뒤에 토지를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2023년도에 토지를 사용할 그 부지에 대해서 내가 뭐 자금력이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. 돈이 많이 있다면. 근데 돈이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없고 토지도 소유권을 받아올 때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는 부지라 그러면 이런 부지에 대해서 바로 지금 나의 자금을 넣고 살 필요는 없겠죠. 자금이 넉넉하지도 않은데 이런 토지를 사용하게 되면 중도금 납부부터 또 연체를 하게 되면 연체에 또 이자가 붙습니다. 그럼 바로 사업을 못하는 땅에다가 뭐 무리하게 입찰을 해가지고 자금이 묶여버리면 그 자금 경색에 대한 위험이 오겠죠. 그러면은 이 부동산의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금의 회전인데 그 자금의 회전이 안 되고 여기에 돈이 묶여버리면 추후에 또 땅이 이거보다 더 좋은 땅에 나올 수도 있거든요. 그러면 정말 더 좋은 땅에 나와서 또 이 시행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그 자금 경색이 돼버리면은 그런 또 기회를 놓치겠죠. 그래서 토지 입찰을 할 때는 그 토지 사용이 바로 좀 가능한 빨리 가능한 토지 위주로 좀 물색을 해서 입찰을 참여를 해야 됩니다. 네. 그다음에 그 설계 전에 이제 그 사업 수지 분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. 그러니까 입찰하기 전에 이 땅에 대해서 이게 과연 사업성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사업 수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우선 그 사업 수지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됩니다.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봐서 이 금액이 예를 들어서 뭐 한 100원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한 120원 들어가는 걸 정도로 110원, 120원 들어가는 걸로
좀 분석을 해야 돼요. 그래야 나중에 내가 미처 계산하지 못한 우발차무가 발생했을 때 그 비용을 커버할 수가 있는 겁니다. 네, 그래서 이번에 그 이제 사업소지 분석에 앞서서 이제 검토 기준이죠. 이거 최근에 올라온 땅 위주로 제가 좀 본 건데요. 상업부지 위주로 좀 제가 본 건데, 우선 검토 기준은 토지가 200평이고요. 그 다음에 그 건폐율은 70%, 그 다음에 용적률이 600%를 가정하고, 그 다음에 공사비는 평당 360만 원으로 좀 산정을 하겠습니다. 이 기준일 때, 자, 공사비는 좀 변동은 있습니다. 이거는 이 공사비도 좀 넉넉하게 잡은 겁니다. 예, 상가도 옛날처럼 뭐 200만 원대 후반, 300만 원 초반까지가 하지가 않아요. 요즘에 좀 단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보통 한 340에서 50이면은 뭐 상가 공사가 가능한데, 이것도 제가 넉넉하게 360만 원으로 좀 측정을 했습니다. 자, 이렇게 했을 때 죄송합니다. 그 단위는 이제 100만 원으로 좀 제가 볼게요. 자, 기본 산출이 토지 비용, 이 토지 이제 처음에 입찰가가 100%가 26억 3,600만 원입니다. 일 때, 자, 그 건폐율이 그 70%잖아요. 그러면 토지 200평에 대해서 건폐율이 70평이기 때문에 바닥은 140평까지만 지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는 그 바닥의 그 건축 면적이죠. 바닥 면적이. 자, 이럴 때 용적률은 지금 600%잖아요. 그러면 토지가 200평에 대해서 600%이기 때문에 곱하기 6 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600 곱하기 2 하시면 돼요. 그러면 용적률은 지상에 대해서만 그 면적을 하기 때문에 그 1200평까지 올릴 수 있는 겁니다. 자,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기본 산출 방식, 이게 무엇이냐까지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릴게요. 가장 그 기본적인 거라. 그래서 용적률은 1200평이면 그 지상 1층부터 위로까지 1200평에 대한 그 건물을 질 수 있다는 겁니다. 면적을. 자, 이때 지하는 지금 그 200평을 잡았는데, 자, 이 지하 200평 왜 잡았냐면 지금 이 검토 기준으로 보는 이 지역이 지금 그 서울 수도권의 북쪽 의정부 위쪽 지역이거든요. 지금 이게 거기에 그 지역별 조례를 좀 확인해야 됩니다. 각 지역별로 확인해 보니 위에 그 검토 지역은 200제곱미터당, 그러니까 평균 한 60m당 60평당 한 대꼴로 지금 그 주차장을 넣을 수 있다 그래요. 그래서 지하 주차장은 200평을 잡았습니다. 60평이면은 그 10대면은 600평이겠죠. 그래서 그 200평에서 용적률 대비해서 1200평으로 지금 주차장을 산정을 했고요.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공사 연면적이 나오겠죠. 이 공사를 하려면 전체 연면적이 몇 평이냐. 자, 우선 그러면은 용적률 1200평에 지하 주차장을 포함하면 1400평이 이제 공사 연면적이 됩니다. 그러면 공사 그 1400평 연면적에 평당 공사비 360만 원을 적용을 하면 요 건물의 대략적인 평당 공사비는 한 54억 정도, 54억 정도 공사비가 나온다고 보면 돼요. 그리고 이 건물은 약 한 10층 정도로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. 자, 이는 왜 그러냐면 우선 1층 바닥 면적이 약 한 80평 정도 보시면 돼요. 아니, 그 건폐율 70% 적용해서 200평에 적용해서 바닥이 140평인데 왜 1층을 140평으로 안 잡고 80평으로 잡냐. 요거는 이제 그 공급하는 바닥 면적이 한 60% 정도를 산정을 한 건데, 이는 왜 그러냐면 그 상가 건물에 그 지하 주차장 내려가는 공간이 있겠죠. 지하 주차장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 내려가는 공간과 그 다음에 공개 공지 부분이 보통 좀 있습니다. 이 건물을 사용하는 분들이 쉴 수 있는 뭐 벤치라든가, 그 다음에 조경시설이 좀 있을 수 있고요. 예, 이런 부분하고, 그 다음에 뭐 화장실이라든가 전체적인 공유면적 부분을 같이 좀 믹스해서 산출하면 대략 보통 상가 나오는 게 1층은 전체 이 건폐율 대비 바닥 면적의 50에서 60% 정도, 평균 한 60% 정도 좀 나옵니다. 나오는 게. 그래서 요것도 이제 이 부분도 1층 바닥 면적의 60%를 잡은 80평의 이제 그 상가가 나온다고 그 가상 산출하시면 되고요. 예. 그 다음에 여기에 지하 주차장은 그 10층을 예상 잡고 200평에 10분의 1인 20평을 잡았습니다. 그렇게 되면 요 건물에 대한 계약 면적은 1층에 대한 그 상가 면적과 지하 면적을 합친 그 100평이 되겠죠. 100평. 자, 그 이 100평이면
1층 상가를 보통 그 공급을 할 때 계약 면적 기준으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한 3개 호실이 나올 3개의 그 호실이 나올 것 같습니다. 30평짜리 한 2개, 40평짜리 뭐 하나로 내도 되고요. 아니면 뭐 20평짜리를 5개 내도 되는데 계약 면적은 이제 전용률이 한 보통 상가가 50에서 55% 기준이기 때문에 이거는 계약 면적을 제가 보기에는 한 30평짜리 2개랑 40평짜리 1개 정도로 공급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좀 판단을 하거든요. 그러면은 30평이면은 실적으로 전용 면적이 한 15평 되겠죠. 15평 정도. 예, 15평 정도 그 상가 2칸하고 그다음에 20평짜리 전면 20평짜리 상가가 하나 들어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. 예, 이거는 뭐 세부적으로 나눴을 때고 여기에 대해서 그 평당 1층 평당 분양가가 2,400만 원으로 이제 기준을 산정을 했을 때 요 상가의 1층 금액은 24억이 되겠습니다. 24억. 24억이면 그 1층 이제 1층이 왜 중요하냐면 1층 분양가에서 대부분 토지 비용과 건축비 일부가 좀 충당이 돼야 됩니다. 예, 충당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지금 산출한 1층 분양가 2,400은 좀 낮게 잡은 거예요. 사실 뭐 이제 택지지구들은 보통 뭐 2,500에서 3,000지구 3천만 원까지 평균 나오는데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금액을 측정을 하려면 그 이제 주변 시세에 대비해서 좀 넣어야겠지만 이건 제가 대략적으로 일반 택지지구의 상가들이 보통 이 정도 선에서 좀 산출이 되기 때문에 예, 제가 한번 좀 그 대입을 한 거고요. 그 다음에 그 1층 이제 그 분양가를 산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산출하는 방법으로는 우선 그 주변의 1층 상가 임대가를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. 예, 근데 택지지구가 뭐 조성이 안 돼 있으면은 그 택지지구 안에 조성이 안 된 상가 임대가를 좀 확인하기 어렵겠죠. 내가 만약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부분이라 그러면. 그러다 보니까 그럴 경우에는 주변에 기존에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상가를 좀 보시면 되고요. 만약에 주변에 상가가 들어와 있다 그러면은 주변에 1층 상가의 임대가 전용면적 기준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. 자, 그럼 전용면적 기준으로 그 택지지구는 이제 확인을 하시는데 아마 대부분 택지지구의 평균 임대가가 보통 10에서 15만 원 나와요. 10에서 15만 원. 죄송합니다. 예. 이제 그 조사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? 그 아까 이제 여기서 제가 그 30평짜리 2개랑 40평짜리 하나로 해서 100평을 공급을 한다고 그랬죠. 그럼 예를 들어서 30평짜리 같은 경우에 전용률을 50% 잡으면은 그거는 15평짜리 상가가 되겠죠. 그럼 15평짜리 임대료가 평당 10만 원 잡으면은 150만 원입니다. 보증은 보통 한 3천에서 5천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좀 보수적 계산입니다. 그러면은 이제 계산하기 쉽게 계산하는 거지만 그러면은 10만 원 평균 임대료를 10만 원 잡고 150만 원 그러니까 3천에 150만 원인 거를 한 수익률을 보통 한 5% 정도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강남이나 뭐 서울 강남이나 특수상권 쪽에는 뭐 한 3% 4%대가 나오는데 일반 그거 외에 주변의 수도권 지역은 보통 한 5% 정도 수익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. 조금 더 개발 좀 인기 지역은 뭐 4.5까지도 보는데 기준은 5%로 잡으시면 되거든요. 그러면 수익률을 5%로 잡고 그다음에 역산출을 해야 됩니다. 그럼 5% 잡고 역산출했을 때 뭐 임대가가 3천에 150이면 이 분양가가 얼마가 나오냐가 나오겠죠. 그렇게 분양가를 1층을 기준으로 잡고 그 1층부터 나머지 10층까지의 분양가를 다 산출을 해서 이거에 대한 사업 수지를 1차적으로 내고 보수적인 금액입니다. 거기서 이제 금액 조정을 임대료를 뭐 15만 원까지 올려가지고 다시 역산출을 한 1층 각 호실별의 금액을 내줘야 됩니다. 근데 요거는 사실 뭐 이렇게 그 동영상으로 해서 표현하는 게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큰 틀에서 1층을 잡은 거에 대해서 이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좀 구두로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보통 1층이 평당 임대가가 1,400이다 그러면 2층은 한 50% 정도 보시면 돼요. 근데 1층 평당가에 그러면 1,200이겠죠. 근데 이것도 사실 좀 많이 잡은 겁니다. 보통 보수적으로 잡는 거는 1층이 요즘에 좀 이제 그 상가 투자 시설 같은 경우가 은행에서도 좀 대출을 많이 안 읽어주기 때문에 1층이 1,200이면 2층은 제가 보기에는 한 45% 정도 잡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평당가를 기준에. 그 다음에 3층 같은 경우에는
한 38% 정도. 40에서 38에서 40% 정도. 그 다음에 4층 같은 경우는 한 35% 정도. 예, 그 다음에 5층 같은 경우에는 30% 정도로 해서 10층 유류까지는 평당 금액을 5층부터는 다 갖게 잡으시면 되고요. 여기에 좀 변수는 10층이 이제 뭐 스카이라운지로 내가 MD를 구성해서 하겠다 그러면은 10층은 사실 뭐 2, 3층 정도 금액을 받아도 됩니다. 그래서 이거는 뭐 사업수지상 그 금액을 대비를 해서 땅값 넣고 공사비 넣고 과연 얼마의 이 사업 이익이 나올 건지에 대해서 이제 좀 판단하면 되는데 그 제가 지금 이제 설명드린 이 평당 분양가 잡는 게 다 100% 정답은 아닙니다. 예. 이제 이 엑셀표를 넣고 사업 수지에 대해서 평당 좀 세밀하게 들어가야 돼요. 이제 이런 부분은 입찰 후에 낙찰이 되면 본 설계가 나오고 예, 기본 가설계가 나온 상태에서 거기서 좀 세부적으로 측정을 하는 거고요. 이거는 입찰 전에 기본 입찰가를 분석하기 위한 큰 틀에 아주 큰 틀에 대한 계산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좀 계산한다고 보시면 되고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추후에 뭐 상가를 투자한다든가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이 사업주로서 분양할 때도 마찬가지죠. 그 준공후 예상 임대가를 이제 보통 이제 영업팀들이 이제 많이 설명을 해요. 분양하시는 분들이. 자, 그럴 때 이 영업팀들이 하는 임대 금액에 대해서 좀 속지 마라. 예, 이거는 이제 저도 최근에 좀 경험을 했는데 그 이제 이 상가 분양 받으신 분이 그러시더라고요. 아니, 나 이거 그게 전용 면적이 한 12평짜리 상가였거든요. 이제 계약 면적 20평짜리고. 아, 자기는 이거를 분양 받을 당시에 입주시에 뭐 임대료를 350만 원 받을 수 있다고 자기가 설명을 들었다는 거예요. 그러면은 거의 뭐 한 30만 원 정도 지금 임대료가 평당 전용 면적 기준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건데 그 택지개발지구 중에 상가가 30만 원,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받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. 예, 굉장히 어려워요. 일례로 뭐 저기 서울 송파 쪽에 헬리오시티 단지 상가인가요? 그런 경우에 초반에 분양할 때 뭐 송파역 역세권 앞이라고 평당 100만 원 얘기했대요. 전용 면적 뭐 10평짜리를. 그럼 1000만 원이라는 소리거든요. 예,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. 그런 거를 갖다가 일반 분들이 뭐 주변에 배후 지역이 많고 뭐 만세대다, 역사권 앞이다 그랬다 가지고 뭐 평당 전용 면적 기준으로 평당 80만 원, 100만 원 예,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. 참고로 제주도의 그 연동이죠. 가장 그 저기 번화가인 지역의 상가 임대료가 35만 원입니다. 처음에 40만 원 했던 게 30만 원, 35만 원이거든요. 명동 지역이 보통 한 60만 원, 70만 원 나올 거예요. 근데 이제 서울 중심 지역에 있는 그 평당 임대료도 그 정도인데 택지 지역이라고 주변 아파트 단지가 많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뭐 25만 원, 30만 원 받는다는 거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상업 용지를 보실 때 가장 인기 지역은 사실 그 업무 지역입니다. 그래서 강남이 비싼 이유가 업무 시설에 다 밀집되어 있잖아요. 물론 이제 여의도도 비싸고요. 그러니까 업무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뭐 이제 기본 그 지구 상권이라고 그러죠. 그 집 주변에 위주에 있는, 그러니까는 뭐 주택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뭐 주택가가 많고 택지 개발지구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 다 임대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. 통상적으로 지금 분양을 했던 뭐 세종 신도시도 마찬가지고 위례, 하남, 이사 쪽부터 해가지고 뭐 남양주, 그다음 마곡 이런 택지개발 주요 인기지역 택지개발 지역도 처음에는 뭐 25만 원, 30만 원 얘기했다가 지금 보면은 거의 한 10만 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. 예, 그렇게 해서 물론 당연히 평당 전용 기준 30만 원 잡으면 분양가 많이 받을 수 있겠죠. 막 9억, 10억씩 넘어가요. 보통 1층 기준이. 근데 전용 면적 15평짜리 상가에서 월세를 과연 300만 원, 400만 원 이상 내려면 매출이 얼마나 나와야 될까요? 예, 이거는 좀 이제 그 상가를 시행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을 좀 판단을 해서 너무 사업 수재만 맞춰가지고 많이 받겠다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넣어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예, 결국은 이거는 뭐 PF가 나가지고 준공이 된다 그래도 그냥 다 공매로 넘어갑니다. 예, 분양이 안 돼가지고 예, 이런 부분은 이제 제가 또 추후에 예, 요 다음 편에서 제가 또 금융 관련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예, 그래서 우선은 사업수지 분석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 평균 전용 면적 기준으로 평균 임대가를 한 10에서 15만 원 정도, 한 15만 원 정도 넣으면 맞을 거예요. 약간 공격적인 거는
놓고 분양가를 역산출해가지고 1층부터 이제 그 위에 층까지 다 이미 가격을 산출을 해서 사업수지 분석을 좀 해야 된다. 예,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번 편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. 토지 공급에 대해서. 다음 편에는 토지를 입찰을 받은 다음에 이제 금융을 열어서 이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하는 구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